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입체 도형에서의 활용 첫 번째 시간 공부했었습니다. 자, 당연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겠죠. 자, 두 번째 시간이 당연히 더 뭔가 내용이 응용되고 막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입체 도형의 활용 파트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정사면체 높이하고 부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은데요. 자, 오늘 공부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부터 본다면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지난 시간 정사면체 힘든 거 했기 때문에 이 정사각뿔 정도는 가볍게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원뿔의 높이와 부피. 선생님 교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뭐 외워야 할 것처럼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걸 구해 볼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어쩌면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아니지, 이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셨죠? 자, 칠판으로 와서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자, 오늘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사각뿔에서 뭐가 주어질 거냐면 정사각뿔이라는 얘기는 밑면이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모서리가 A면 여기도 당연히 A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주어져요. 요 길이. 근데 요 길이는 당연히 요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라고 놨을 때 여기 보니까 H는 루트 B제곱 빼기 2분의 A제곱이고 V는 3분의 1 A제곱 H바 외워야 할 것 같잖아요? 이거 외우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외워야 할 공식은 지난 시간 정사면체 높이와 부피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외워서 나쁘진 않지만 외우지 않아도 큰일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높이를 구하고자 할 거면 H를 숫자로 구하고 싶어요. A, B가 숫자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밑면에 수선을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고 지금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정사각뿔이에요. 똑바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한가운데로. 그러면 얘에서 수선을 그으면 이 H라는 점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로 밑면 정사각형의 한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그럼 한가운데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고 살펴보면 정사각형의 한가운데 이 점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이 H일 거고요. 뭐 요 점을 C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결국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H를 구하려면 요건 B로 주어져 있을 테니 요 길이를 알면 H가 표현이 가능할 테고 요 길이라는 것은 바로 정사각형 대각선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이 지금 A이면 대각선 전체는 루트 2A인데 그것의 뭐라고요? 절반이라고요. 요 길이의 절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맞죠? 아, 2분의 루트 2A가 바로 CH의 길이구나. 그럼 H라는 건 결국 빗변의 제곱 빼기 다른 변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한 다음에 빗변의 제곱, B의 제곱이죠. 빼기, 자, 요 길이 CH의 제곱이라는 건 요 길이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2의 제곱은 3입니다. 루트 2의 제곱은 2입니다. 4분의 2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제곱까지 붙으니까 결국 B제곱 빼기 2분의 A제곱 똑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2번은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라 뭐냐면 정사각뿔, 뿔이잖아요. 뿔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제곱이 된다는 것 뿐이니까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정사각뿔에서의 높이와 부피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뿔의 높이와 부피인데 그럼 원뿔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방법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제 문제에서 요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 L은 주어질 거고 뭐 밑면의 반지름 R이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전개도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중일 과정 끌고 와서 계산해서 밑면 반지름 R을 구하고 할 건데 결국 여기서 이 부피를 구하려면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H는 주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R과 L이 주어져 있을 때 H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H는 루트 L제곱 빼기 R제곱. 그냥 그 얘기예요.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 밑넓이가 되겠죠. h는 높이가 될 테고, 그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뿌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라서 따로 여기서는 우리가 외울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만 우리가 짚어보고 간다면 이제 조금 더 빠르고 우리가 편하게 가볼 텐데 보통 문제들이 전개도로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뭘까요? 이쪽에서 보면 부채꼴의 반지름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 L이겠죠. 그리고 요 밑면의 반지름이 R인데 이 둘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중1 과정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호의 길이는 지금 요 길입니다. 요게 L이에요, 지금. 호의 길이가 L이 아니라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부채꼴의 반지름이 L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죠. 그죠? 이게 누가 같다? 밑면 원의 둘레인 2파이 R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양변에서 2파이를 이렇게 지어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여기서 양변에 360 곱하고 L로 나누면 좀 복잡하지만 나눠보면 결국 X 중심각은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이라는 식까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360 곱하고 L로 나누니까 분모로 가겠죠. R에다 360 곱해지니까 분자로 가는 거고. 그래서 중심각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빠르게 구할 때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이다. 요걸 좀 외워두시면 우리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숫자로 바꿔서 가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요 길이가 12고 요 각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120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길이를 어떻게 빨리 구하면 되냐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죠.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걸 매번 식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중심각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해 보면 30 남죠?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4 남죠. 그죠? R은 4.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뿔의 높이와 부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들어갈 건데요. 바로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정육면체하고 직육면체, 정육면체의 대각선은 한마디로 속을 뚫고 지나갔죠. 뚫고 지나갔는데 오늘 공부할 최단거리라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돌아서 다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친구 생일이나 그래서 이제 빵집에서 제과점에서 그 케이크 같은 거 사면 거기 약간 매끈매끈한 그 이렇게 비단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리본이죠. 끈으로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거 되게 미끈거려서 잘 안 묵히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케이크 상자가 있는데 B에서부터 H까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쫙 잡고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서 꼭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고 싶은데 헐렁하게 하면 끈이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팍 하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이 축 하고 올라가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탁 팽팽하게 될 거예요. 이게 최단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최단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세 글자입니다. 뭘 통해서? 전개도를 통해서 구한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BH에 이르는 BGH에 이르는 거리, BG가 아니죠. 요 점까지 CG 모서리를 지나는 한 점이 있겠죠? 거길 지나서 H에 이르는 거리가 전개도 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옆면 있죠? 여기를 딱 칼로 잘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펼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펼친 거예요. 문 열듯이 열은 거예요. 그러면 H라는 점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최단거리라는 건 B에서 출발해서 H에 이르는 거리란 얘기인데 B에서 H까지 이를 때 당연히 어떤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꺾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곧장 연결한 길이가 가장 짧겠죠.
그러니까 B와 H를 이은 모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FG의 길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GH의 길이 주어질 건데 GH가 이렇게 오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 주어질 테고 이 직육면체에서의 높이 주어질 겁니다. 그 길이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의 누구를 구하면 돼요? 바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많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지금 여기까지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색다른 거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재에 따로 없으니까 바로 지금 방송을 보면서 필기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빠듯할 거고 좀 정신이 없고요. 나중에 인터넷 다시 보기 통해서 꼭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없어요. 선생님의 보너스 수업입니다. 다양한 입체 도형의 최단 거리. 일단 원기둥도 나오겠죠. 요 정도까지는 뭐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원기둥에서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림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원기둥에서의 최단 거리에 관한 문제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점에서 출발해서 이 원기둥의 바깥쪽을 둘러서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거. 그럼 이게 전개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건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요거 말고 또 뭐가 나오냐면 두 바퀴를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거. 그걸 전개도상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의 절반만큼 올라와 있어요. 한 바퀴를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절반만큼 올라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위에까지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국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의 절반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밑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를 구한 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빗변을 구한 후 그것을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바퀴 돌렸을 때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최단 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뿔에서의 최단 거리가 있습니다. 원뿔에서의 최단 거리.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또 그려서 보여드릴 텐데 이 원뿔에서의 최단 거리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첫 번째,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가장 짧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가 좀 좁으니까 위에까지 갔다 오면 짧을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 멀리 위까지 갔다 오죠. 그러니까 가까이 만약에 밑으로만 뱅글뱅글 돌면 또 너무 넓어요. 그죠? 둘레가. 아마 적당하게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가장 짧게 될 거예요. 팽팽하게 당겨보면. 내가 이쪽에 서서 줄을 잡고 팽팽하게 당겨보면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딱 멈출 거란 얘기야. 그죠? 팽팽할 때. 그럼 그것이 전개도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서 총 3가지가 가능한데요. 세 번째 내용은 조금 심한 내용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맞죠? 자,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을 통해서 구했었습니다. 여기서의 x라는 건 바로 뭐에서? 이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많이 나오는 숫자가 L이 12예요.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지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에 L이 10이고 R이 4.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맞나요? 아이고 선생님이 다른 예 작은 각서부터 거꾸로 가볼까? 자, 아래 값을 2라고 해보겠습니다. 2. 그러면 12분의 2죠. 6분의 1. 360의 6분의 1이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건 중심각이 60도짜리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중심각이 60도면 우리가 전개도를 그렸을 때 중심각이 60도면 결국은 이때 최단거리라는 이 분홍색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표현되고 요 길이가 지금 L이잖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이 60도면 이 각들도 60도가 돼서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최단거리는 그대로 부채꼴의 반지름인 L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L의 값이 12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R의 값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이 12고 R이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심각이 몇 도일까요? 360 곱하기 12분의 3, 4분의 1.
360의 4분의 1이니까 중심각이 90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때 최단거리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요 길이가 지금 L인 상태에서 보면 L이니까 1대 1대 루트 2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특수한 삼각형, 직각 이등변이니까 45도, 45도, 90도라서 요 길이가 루트 2L이 된다라는 거. 요 내용 한 3번만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요 값이 만약에 4잖아요. 그러면 L이 12이고 R이 4면 12분의 4, 12분의 4는 3분의 1이죠. 360의 3분의 1은 120도, 중심각이 120도인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인데 이거 지울게요. 예, 중심각이 120도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 자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중심각이 120도인 경우에 최단 거리는 이 둘을 곧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한 길인데 요 길이가 L인 상태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자, 이건 뒤에서 원과 직선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렇게 절반을 싹둑 자르면 수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20도를 둘로 나눌 테니까 60도, 30도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죠?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3대 2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한 다음 2배 해주면 최단 거리가 된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리를 차근차근 생각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원뿔에서 나올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총 3가지. 제일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 딱 보면 이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정사각뿔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CA의 길이를 구하시오. CA 뭡니까? 밑면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이죠. 1대 1대 루트 2 아니면 A일 때 루트 2A 기억하시면 요거의 루트 2배니까 4 루트 2cm가 되겠죠. 자, 두 번째 CH라는 것은 그러면 정사각형 대각선인 CA의 절반일 거 아니에요. 대각선이 서로 2등분되니까 4 루트 2의 절반이니까 2 루트 2cm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OH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OH의 길이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높이 H 어떻게 구한다?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 4의 제곱 16 빼기 밑변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2, 8 루트 8이니까 2 루트 2cm 이렇게 OH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부피 같은 경우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4, 4, 16 높이 2 루트 2 요걸 계산해 주시면 3분의 32 루트 2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사각뿔 쉽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면. 자, 다음 두 번째 원뿔 더 쉬워. 그죠? 이 그림처럼 아예 이렇게 빗변의 길이하고 밑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면 높이 어렵지 않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니까 H는 루트 빗변인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얼마예요? 16 빼기 4니까 12 루트 12는 2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원 뿔의 부피입니다. 뿔의 부피니까 어차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 자, 그 다음 높이 H 위에서 구했죠.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3분의 2의 제곱 4, 2, 8 또 루트 3도 있죠. 그리고 누구 남았죠? 파이.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부피 3분의 8 루트 3파이 여기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좀 이상해서 선생님도 슬쩍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원뿔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전개도의 형태로 주어져요. 좀 전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학습이니까 뭐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누굴 구해야 됩니까? 뭐 이거 일단 살펴보기 전에 최소한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구할 수 있다고요. L이라고 놔볼게요. 물론 개념은 이래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죠? 밑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바로 중심각 120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L 구할 거잖아요. 그죠? 양변에 L 곱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양변 120도로 나누면 3 남죠? 3이는 6, L은 6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뿔의 높이라는 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체 도형을 만들어 보면 겨냥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모선의 길이가 6cm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지금 2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니는 그림에선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원뿔의 높이 이거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니까 루트 한 다음에 빗변 6의 제곱 빼기 밑변 2의 제곱 36 빼기 4. 좀 빨리 갈게요. 36 빼기 4. 32죠? 루트 32,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뿔의 부피예요.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 2인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 자, 뿔의 높이 4 루트 2.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 4, 4, 16 루트 2 그 다음에 파이까지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최단거리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이번에 이거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일단 그림에 대한 해석,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저 뒤에 A에서부터 요 BC 모서리를 지나서 G까지 이렇게 끈을 쫙 당겨봤어요. 그럼 요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팽팽하게 딱 어디선가 이렇게 딱 될 거예요. 근데 그 거리,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뭘 통해서? 전개도를 통해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최단거리는 전개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위에 한마디로 위에 있는 밑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뚜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림이? 뒤에 있는 걸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에서부터 G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결국 요 둘을 곧게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길이의 의미는 바로 요 길이의 의미는 요 AB의 길이니까 3이 들어올 테고 3cm. 자, BF의 길이는 나와 있어요. 지금 얼마라고? 2cm라고. 그리고 FG의 길이, 요 길이는 4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빗변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니까 결국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6 더하기 25니까 41, 루트 41cm다. 여기까지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직육면체는 사실 가장 쉽습니다. 원뿔이나 원기둥에 대한 거 여러분들 꼭 우리 EBS 다른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많은 문제들 다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난이도 좀 올려서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정사각뿔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뿔의 부피. 그럼 우리 차례대로 생각해 볼게요.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66에 36 나왔어요. 3분의 1 곱하기 36 했어요. 높이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겠죠. 높이를 알아야 해. 5에서부터 수선 그어보자, 밑면에. 그러면 요 점은 어디에 다다른다? 바로 밑면의 정사각형의 한가운데의 의미가 뭐였다? 대각선의 교점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90도니까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OH의 길이를 구해 볼 거다. 됐죠? 자, 그런데 요 CH의 길이의 의미는 뭐였냐? 바로 정사각형의 대각선 AC의 길이의 절반이었다. 오늘 배운 대로 가보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2a였어. 결국 6루트 2의 절반이니까 3루트 2가 된다. 다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흐름 이해되십니까? 3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H의 길이, 여기다 한번 높이 먼저 가볼게요. 높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88에 64 빼기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9, 2, 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루트 46이죠. 루트 46. 46은 따로 뭐 빠져나오진 않죠. 그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를 V라고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66에 36이고 높이가 루트 46이니까 3분의 36 약분해보면 결국 답은 뭐가 된다? 12 루트 46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숫자가 좀 복잡했을 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필수 2번 문제로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겉면을 따라 지금 우리가 필수 문제 다루고 있죠, 그죠? 예, 실전 문제. 그래서 확인 문제보다 좀 어렵습니다. 두 개의 모서리를 지나서 간대요. 그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거 조금 오른쪽으로 그림이 더 올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위에 뚜껑을 펼칠게요. 밑에 면도 펼칠게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를 칼로 딱 도려내서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요 길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AD였겠죠? AD의 길이가 근데 얼마하고 같아? 밑에 있는 FG인 6과 같아요. 길이 쓰면서 가보겠습니다. 요 점이 A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요 밑면을 턱 하고 떨어뜨려 볼게요. 턱 하고 떨어뜨리면 밑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붙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하고 늘어질 텐데 요 길이 6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 길이가 또 6이겠죠? 요만큼이 6cm다라는 것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점이 이제 F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이 그림상에 있던 최단 거리 A서부터 CD 지나고 GH 모서리 지나서 F까지 가는 게 F가 1로 왔죠? A는 어디로 왔어요? 1로 왔어요. 이 둘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그림은 여기가 직각일 테니 요걸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요렇게 똑바로 세워서 조금 그림을 줄여서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선이 노란 선인 거고 여기가 A고 요 점이 F인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펼쳤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위에 나와 있네. 4라고. 그죠? 요 길이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길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길이가 누구 있었나? 요 길이 6 있죠? 요 길이는 얼마예요? 보니까 여기 있는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6이었죠. 6 더하기 5 더하기 6 얼마입니까? 17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될 때 그때의 빗변의 길이가 바로 최단거리죠. 자, AF의 길이 바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7의 제곱. 4의 제곱은 16이고요. 17을 두 번 곱하면 289겠죠. 그래서 289에다 16을 더하니까 30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루트 305. 305는 나오나요? 5 곱하기 61이죠.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대로 루트 305cm 단위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 2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두 개의 모서리를 지나는 거 양쪽 면 다 펼쳐서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전개도를 그려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응용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 좀 복잡해 보였지만 지금 문제를 필수로 잡았고 오히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지금 응용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자,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가 입체로 만들었을 때 뭐가 되죠? 그쵸, 바로 모선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6이란 얘기구나. 됐죠?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맞나요? 분홍색 길이를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분홍색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파란색 길이를 알아야 돼요. 파란색 길이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밑면의 반지름.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딱 만들어지니까. 결국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빗변의 길이를 할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삼각형에서 보면. 결국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겠구나. 그럼 밑면의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조금 아까 우리 개념 설명했지만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걸 통해서 r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밑면의 둘레는 2파이 r. 그래서 양변에서 2파이 나눠주고요. 자, 360분의 15는 30으로 나누면 12 남고 30으로 나누면 5 남죠. 자, 그러면 12분의 6은 약분해 보면 또 2 남아요. 결국 r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r은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숫자가 복잡하네요. 2분의 5 이렇게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높이라는 것은 자 분홍색 길이입니다. 높이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루트 숫자만 좀 복잡해요. 빗변의 제곱 빼기 밑변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66의 36 빼기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4로 통분해 보면 36이라는 것은 4분의 뭐가 되냐면 144죠. 예, 144 빼기 25 이렇게 될 테니 루트 4는 2로 나올 테고 분자는 루트 119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죠. 바로 높이는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숫자만 좀 복잡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은 이해되시죠? 충분히? 원뿔의 높이 구하고자 하면 빗변 아는 거예요. 빗변은 전개도상에서 부채꼴의 반지름 가지고 왔고요. 밑면의 반지름 뭘 통해서 구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반지름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고난도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전개도를 그릴 때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리죠. 뭐를? 중심각을 생각하면서 그립니다. 중심각은 360도 곱하기 머릿속에서 12분의 3, 4분의 1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중심각이 90도임을 알아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그릴 때 이거 원뿔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셨죠? 왜요? 좀 전에 공부했듯 360도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밑면의 반지름 해주면 그러면 바로 중심각이 90도니까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부터.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부채꼴의 반지름이 12cm고 밑면의 반지름 굳이 3편 안 하더라도 여기서의 최단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개도상에서는 요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 요거 90도면 45도 45도겠네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1대 1대 당연히 루트 2 요 길이의 루트 2배인 12 루트 2 cm.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바로 답을 구해주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고난도 문제 오늘 추천 문제 한 문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자, 오늘 추천 문제 선생님이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EBS 교재에도 있고요. 많은 교재도 있고 시중 많은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엄청 유명한 귀찮은 문제입니다. 뭐가요? 계산이 귀찮아요. 아셨죠? 좀 복잡하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자르는 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 그림은. 그죠? 잘랐는데 중요한 건 B에서부터 요 자른 단면까지의 거리, 즉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에 이르는 요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와, 선생님 이거 속을 뚫고 가는 이걸 구하라고요? 이걸요? 어떻게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평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거하고 딱 맞는 게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높이 2분의 1을 해서 구하나 아니면 밑변 높이 2분의 1을 해서 구하나 같다. 소공식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삼각형 하나를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잘린 도형 있죠. 잘린 도형이라는 게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모양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예, 요까지 그어야 되겠다, 그죠? 예. 이 모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면 AFC를 밑면으로 하는, 즉 BI가 높이인, 한마디로 B를 들고 딸랑딸랑딸랑딸랑 흔들면 요게 밑면이 되는 납작한 약간 삼각 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럴 때는 AFC가 밑면이고 BI가 높이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천장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천장에 들러붙어 있어. 뭐가요? 요 ABC가 밑면이고 BF가 높이인 삼각뿔로 볼 수 있죠. 약간 삐딱하게 생긴 삼각뿔. 요게 밑면인 삼각뿔 거꾸로 붙어 있는. 그럼 둘의 부피는 어차피 서로 어때요?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먼저 BI가 높이고 AFC가 밑면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해보면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이 AFC의 넓이죠. 자, 조금 빨리 갈게요. AFC 정삼각형인 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고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의미하니까 요게 6루트입니다. 이거 꼭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됐나요? 4분의 루트 3 a제곱. 6루트 2의 제곱은 36 곱하기 2니까 72. 바로 갈게요.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지금 BI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 부피나 아니면 자, 요 면을 밑면으로 바라본다면 밑면은 결국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잖아요. 66의 36의 절반이니까 18이죠. 결국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이제 높이는 요 길이 6이잖아요. 이렇게 바라본 거나 서로 같은 부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약분해 보면 66의 36이죠. 자, 지금 좌변은 뭐냐면 12분의 72는 6이니까 6루트 3 BI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6루트 3으로 나누면 BI의 길이는 6루트 3분의 36이고 약분해 보면 루트 3분의 6이죠. 유리화해 보면 2루트 3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는 무지하게 유명한 문제인데 그러면서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산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입체에서의 요게 지금 높이가 된다, 요게 밑면이 된다라는 이 공간지각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생각할 수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었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AC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었고요. CH의 길이는 그것의 절반이 됐다. 그래서 H를 구한 후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입체 도형의 최단 거리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전개도를 그려서 우리가 둘을 선이 지나는 그 양 끝점을 곧게 이은 선분으로 연결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